그때 음. 처음에 오셨을 때랑 네.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92년 제가 16살쯤에 여름 방학 가족 여행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친구 집에서 머물렀고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성북동에 있는 아주 훌륭한 집이었고 제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되게 비현실적이었죠. 번역하시다가 개천에서 영이 난다라는 표현을 혹시 번역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한국에서는 요새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20년 정도 했던 영어에서 온 폴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살이 11년 차 통번역사 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이나님, 네.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댓글 좀 많더라고요. 나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 많았는데 저는 92년생 원숭이지입니다. 우리 딸이랑 뒤동갑이네요. 2004년생. 지금 2024년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은 코앞인데 요새 고민하는 거 있으세요? 결혼, 애 낳는 거... 그런 고민은 당장은 없고요. 제가 2014년에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니 해도 돈이 문제죠. 고민이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 얼마나 내야 될지 다 내년 매출은 어떻게 잡았어요? 몇 조? 입니다. 야 무슨 몇 조래? 아유 대기업인데 몇 조면은 삼성급인데 와우. 우리 영어로 그런 거 있어요. Out of little acorns, mighty oaks do grow. 작은 도토리에서 mighty, 큰 도토리 나무 난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는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구조여도 내년에, 내후년에 재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머나. 예, 그만 꿀게요. 이번 주 연말 되면은 이런 경제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에 대한 이번 주제는 가난과 부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준비됐죠? 가이나님 이거 좀 예의 없는 질문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부자 좀 되고 있으세요?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것부터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자의 기준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다. 걱정 없이. 근데 저보다 돈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래도 걱정은 해요. 왜냐면 돈 많아지면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요. 하고 싶은 것도 바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부자의 기준이 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부의 기준이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은 돈 얘기밖에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집, 자산,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저는 건물주 되고 싶다 이 꿈이 생겼습니다. 건물주? 네, 건물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프랑스도 부자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거든요. 부자들은 프랑스에 한 10%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급여 기준으로 상위권 10%는 보통 이 구간이 시작점이 연봉 8천만 원이거든요. 연봉 8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프랑스에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사 하나 나왔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겨우 7%는 월 200 얼마 이상 벌고 있다. 아마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외국인 중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뭘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들은 순자산이 100억 이상이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채를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이런 거를 다 빼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 국민들 중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10%면은 100명 중에서 10명이잖아요. 적은 수인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찐 부자는 이거는 그냥 3%, 1%, 0.1%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찐 부자들은 사실은 재벌들인데 부자의 기준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 부자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진짜 신기한 게 100년도 안 돼서 극적인 성장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합치면서 100년도 안 되는데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랑 네.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똑같아. 똑같아요? 아니요.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짧게 왔거든요.
92년 제가 16살쯤에 여름 방학 가족 여행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친구 집에서 머물렀고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성북동에 있는 아주 훌륭한 집이었고 제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되게 비현실적이었죠. 왜냐면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왔을 때는 이 고시원도 있고 옛날 청계천이 있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96년에 좀 그래도 한 2달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은 되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한국 전쟁 참전했던 영국 병사들을 매해마다 다시 한국 와서 보는 건데, 그분들이 한국 전쟁 1950 몇 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와보니까 이거 너무 차이가 났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한국이랑 겨우 40 몇 년 뒤에는 서울이 너무 달라졌어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마 인천공항 딱 열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도착하고 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기억나는 거는 그냥 맨당에다가 붕괴하고 건물 많이 무너졌는데 요새는 그냥 아파트.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한국 사회는 100년 만에 극과 극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사람들도 과연 지금 행복한가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게 지금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요? 일단 한국 전쟁 끝나자마자 나라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헬조선이라는 말은 괜히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급하게 바뀐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차 멈출 때도 이렇게 천천히 멈추면 편하고 갑자기 멈추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도, 한국 사회도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읽어봤던 내용인데 대한민국에는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평균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중에서 그 대학교 다녔을 때 나는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된다. 나는 보는 회사들은 다 대기업들이다.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 중소기업 안 간다. 제 프랑스 친구들한테는 단 한 번도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한 친구가 있어요? 없죠. 그냥 뭐 나는 취직하고 싶다, 좋은 일자리 구하고 싶다, 사회생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대학교도 제 친구들 중에서 좋은 대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뭐 물론 요즘에는 조금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냥 대학교는 일반 대학교 가도 비즈니스쿨 가도 다 괜찮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학생 몇 프로 정도는 대학교 가요? 영국에서는 지금 한 50% 정도. 그렇게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90 아니에요? 거의 100%라고. 되게 높죠. 되게 높아요. 번역하시다가 개천에서 영이 난다라는 표현을 혹시 번역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한국에서는 요새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S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보면, 어느 고등학교에서 나온지 보면 대부분 몇 학교에서 많은 학생 나오고 그 지방에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좋은 배경이 있어야 갈 수는 있고, 물론 완전 천재면 뭐 어떻게 가도 될 건데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영국에서 다녔고, 한국에서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가 절대 높은 자리 아니었어요. 그냥 말대로 평균. 근데 그 배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완전 전제된 거잖아요. 그만큼은 한국에서 교육열이 세니까 그렇죠. 아이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거든요. 제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고, 그러니까 죽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폴님이 하시는 얘기에 동의한다는 부분은,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객관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안 던지고 정답은 뭐예요? A예요? B예요? C예요? D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뭐 수능도 우리한테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행복은 무엇인가? 부자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 하나만 던지고 저희가 3시간 동안 에세이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제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대부분 대학원생들은 질문이 없어요. 저는 질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론 제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 시스템이 한국 시스템이랑 다르니까 제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아니 대학원생인데 왜 질문이 없지? 이쯤 되면은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그렇다면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 프랑스에서는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아무래도 워라밸이랑 가족 건강인데 영국은 어때요?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 워라벨에서는 원은 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있으면 50살 될 것이고 일단 50살은 그 앞인데 이제는 금부자 될 기회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제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들은 슬슬 들어가셨던 소식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한 3, 4명은 심장마비든 뭐 암이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사망에 대한 인식이는 시작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물론 80살까지 될 가능성 높긴 하지만 또 저도 그 중에 하나 뭐 내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있는 걸로 만족하고 좀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친구는 더 긍정적인 관념이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지. 네, 일단 1순위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면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앞만 보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쉴 때는 쉬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많고 욕심이 많고 빨리 잘 되고 싶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오래 걸린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건강 얘기하니까 좋네요. 우와 일단 박스부터 예쁘네요. 흑염소진액 와 나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염소 그 염소예요? 네, 맞습니다. 흑염소 진액은 진짜 한국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번역을 하죠? Black goat 토닉이잖아요. 토닉. Right. Cheers. 오케이 알겠습니다. Cheers. 건강해지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걸로 먹고 100살까지 살 거야. 이럴 때는 입에 쓴 거 몸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괜찮으세요? 한약집 전 지나가면 그런 항상 나오는 향? 그 향. 아, 네 장수하세요. 시원해요? 시원합니까? 한 박스 주시면 안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죽이면 어떡해? 어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동생 감사합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죠? 스태미너한테 좋은 거. 와이프분이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저녁? 그거는 다음번에 찍으면. 아 말씀해 주세요. 예. 후기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아이고. 우리 둘 다 너무 미래에 집중하지 말고 현재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과, 현, 미의 밸런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에 약간 반성하고 현재에서 좀 살고 미래도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 그런 균형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하셨네요. 와 진짜로 진짜 이거는 2024년에 들었던 흑염소의 말씀. 힘이에요. 흑염소의 힘. 이거 아마 올라가면 벌써 2025년은 시작했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에 결심했던 거는 다 포기했을 테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뭘 행복하는지 좀 생각해서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봬요.